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높은 시선을 만들어가기 위한 탁월한 사회의 시선. 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네 가지 질문. 세상의 모든 곳에선 수준과 높이가 있다.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소양은? 계획자에게 왜 철학이 필요한가? 자, 네 가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얘기를 진행할게요. 자, 1장 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그 세 번째 챕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 서양의 모든 월등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월등한 사상과 문화와 철학에서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어떻게 하면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의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내게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효율적이고도 핵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때 대대적인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사운동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오사운동을 통해서 서양의 최첨단 철학 가운데 하나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채택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생각의 틀을 깨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의 선택이었죠. 그 당시 미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새로운 생각을 통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죠. 이전과는 다르게 귀족들이 지배하는 나라와는 달리 최초로 평민들끼리 힘을 합쳐 만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민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지각, 이러한 생각의 높이, 이러한 선택이 바로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미국식 산업 생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생각의 새로운 높이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미국식 산업 생산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초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관념론이 지배적인 생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 철학과 사회 경제 구조가 안 맞는 모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식 산업 구조에 맞는 새로운 철학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식 산업 구조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실용주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철학은 이 추상적인 권위에 반대하고 이러한 권위에 대한 저항 정신과 함께 이러한 사고방식과 함께 진정한 생각의 독립 그리고 체제의 독립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상적인 기초가 확보되게 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상적인 기초가 확보됨으로써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잠시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거친 정치적 논쟁 그리고 제도 논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철학적이고도 문화적인 높이에서 국가의 진로가 결정되어야지만 진정한 독립적 삶이 보장되어질 텐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철학적이고도 문화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전략적인 사고, 생각의 높이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안에서 대응하는 힘이 아닌 이 판 자체를 새롭게 짜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새롭게 판을 짜는 것,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전략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부수적이고도 종속적인 변수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전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예를 들어본다면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넓은 차원의 생각들을 바로 전략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전술적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술가와 전략가는 서로의 생각의 높이가 좀 다르겠죠. 전술가 같은 경우에는 전략가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전술가는 전략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략가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의 열풍이 불고 있죠.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사고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풍이 불고 있죠. 이러한 그 전략적 차원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필요와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술적 사고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상상이나 창의, 새로운 창의는 인간 사고의 높이에서 발현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높이의 바탕에서 생겨난 전략적 사고는 결코 모방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과 애플은 어떻게 보면 경쟁적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일부분 뭐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삼성이 애플을 넘어서려면 시선의 높이를 상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선의 높이는 전략적 높이고 문화적 높이고 철학적 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도력이 가능해지고 그 선도력이라고 하는 생각의 높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의 판을 짜고 그 판에 맞는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 그리고 실행력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삼성은 애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단순히 제품의 차이라기보다는 삼성이 생각의 높이를 통해서 선도력을 발휘할 때 궁극적으로 경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면적인 부정을 통해서
스스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지 못하면 항상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이냐. 그랬을 때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문화와 철학을 특별히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서양에 대한 패배로부터 동아시아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그 서양 중심의 이 사회구조를 전 세계적인 경제구조, 헤게모니를 어떻게 하면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거긴 지금의 상황에 맞는 이 환경적인 요소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환경적인 요소에 관련해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현재 사회 시스템은 기존의 산업혁명 이후에 굳어진 자본주의적 사회구조, 국가 간의 헤게모니 구조가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840년이 산업혁명이 완성된 1840년이 큰 분기점을 작용을 했고요. 이 이후에 고착화된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러한 결과로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 구조 자체가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굳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구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혁명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또다시 몇백 년을 종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지만 미국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대전환기, 즉 디지털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그 헤게모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몇백 년을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권력 투쟁,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대부분 생각의 차원에서 그 종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따라하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갈 것이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이냐, 새로운 생각의 높이를 구현해 나갈 것이냐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기존과는 다른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구현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하겠습니다.